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도 장 후반에는 급락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뉴욕 증시는 시작부터 안 좋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밀렸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11,000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2.1%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날 시장을 압박했던 모습입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앞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숫자로 나왔습니다. 자, 경제지표와 종전에 대한 얘기 두 가지 키워드로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내용을 안 좋게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GDP, 실업보험 청구자 수, 거기에다 경기 선행지수까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왔지만 이 잘 나온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연준이 더 금리 인상을 해도 되겠구나 쪽으로 해석이 됐던 게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GDP 이제 확정치입니다. 이제 최종 GDP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고용과 관련된 신규 실업수당, 실업자가 얼마만큼 증감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선 3분기 GDP는 총 3번에 나눠서 나옵니다. 속보, 잠정, 그리고 확정까지. 근데 이제 확정치가 나온 거고요. 3.2%가 나오면서 전에 나왔던 이게 2.9%였는데 더 개선되면서 거래를 마쳤고 또 예상치도 상회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1분기하고 2분기는 이 중앙선 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침체 흐름을 보여줬다가 3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상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개인 소비 지출하고 그리고 비거주용 투자가 좀 더 잘 나오게 되면서 3분기 GDP 확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해석해 보면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잘 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미국에서는 소비가 탄탄한 게 좋은 거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해도 되는 그런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로 해석이 되면서 안 좋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선은 이 한 주 동안의 실선은 한 주 동안의 평균을 내어서 나온 거고요. 점선은 이제 주 단위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점점점점 찍어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평균보다도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 고용이 계속해서 탄탄하기 때문에 또 앞선 지표처럼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올려도 괜찮은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DP 확정치가 좋게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숫자의 변화가 있었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쪽에 25bp 그리고 그 밑에가 50bp 이렇게 해서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72%였던 25bp 베이비 스텝이 67%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50bp는 27%의 확률이었었는데 3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세게 올려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되게 되면서 이날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잔뜩 출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가 잘 나온 부분도 이렇게 안 좋게 해석이 됐고 또 이날 나왔던 게 경기 선행지수도 나왔는데요. 또 하락했습니다. 지금 9개월 연속으로 하락세가 나왔고 전달보다도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을 수 있다는 침체의 시그널을 더 강하게 주게 되면서 좋은 지표는 안 좋게 해석하고 안 좋은 지표는 더 안 좋게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예, 바로 표시를 해주네요. 자, 여기와 관련해서 예상이 0.4였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종전 얘기를 언급하게 되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날 외교적으로 종전을 희망한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종전은 좋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우리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건 바로 전날 이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수장들이 만나서 앞으로 계속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 이런 군사적 지원을 계속 약속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종전을 희망하면 군사도 좀 빼고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것도 좀 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만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원론적인 러시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 반등에 전혀 좋은 재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이 1.4% 하락하면서 전 섹터가 밀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전 섹터가 오르면서 평균 1.4%가 올랐었는데요. 이제 그만큼 싹 다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가장 안 좋았던 게 경기 소비재입니다. 연말 들어서 테슬라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에 밀리는 것 때문에 간밤에 좀 세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섹터가 다 내려간 것이고요. IT 쪽에서도 오늘 국내 증시 좀 안 좋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도 유가가 좀 최근에 좀 회복하고 있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상대로 금리 인상 시대에 가장 방어주가 될 수 있는 게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바닥을 지지하는 정도의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게 헬스케어라서 여기에서 그나마 좀 덜 밀렸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주들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밀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런 필수 소비재 정도 살아남네요. 자, 우선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하락폭이 너무 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 하락을 하면서 어제 이 지수가 2.3% 올랐다가 하루 만에 떨어진 건데요. 떨어졌는데 더 많이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가릴 것 없이 많이 밀렸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조금만 버티면 내년 한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에는 아주 강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실적보다는 이 멘트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실적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하겠구나라는 쪽으로 안 좋게 투자 심리가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3.4%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AMD, 퀄컴, 인텔 거의 많이 빠진 게 7%, 대부분 한 3, 4% 평균적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중에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덩달아 언급되면서 장비주들도 다 밀렸습니다.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6에서 8%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날 장비주가 더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IT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오른 게 없죠. 지금 대표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2% 중반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광고로 먹고 사는 구글하고 메타 역시 2%, 3%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3.4% 밀리게 되면서 확실히 침체에 대한 부분을 성장주들이 그대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대표적으로 요즘 자동차 언급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무려 8.8% 하락했습니다. 장중엔 더 밀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만 밀린 게 아니라 포드하고 GM 그리고 스타트업들 거의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원래 이 차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인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게 되면서 시장이 얼마나 안 좋길래 할인을 해주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GM이 6.6%로 그 다음으로 많이 밀렸고 포드가 3.9%, 그리고 리비안 6.1%,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 3인방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놀자주 보겠습니다. 이쪽에 항공이 있고요. 여행 가려면 예약해야 되죠. 예약 플랫폼들 거의 다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겨울 맞이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폭풍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이런 많은 항공사들의 비행기가 결항이 되게 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종목들이 받아내게 되면서 이날 항공사하고 여행주들 거의 다 밀렸습니다. 자, 이날 유별나게 밀렸던 테슬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징주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자,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에 한해서 이제 할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할인하는 모델이 지금 저가형인 모델 3 그리고 SUV-Y 이렇게 되겠는데 테슬라에서 유독 잘 팔리는 모델만 할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미국 지역에서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좀 바꾼 것이다라고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그동안 할인 안 했던 회사가 할인을 하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갈렸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8.8% 하락한 125달러까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밈주식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관 업체 AMC 엔터입니다. 자본 조달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역시 회사가 많이 힘들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지금 결국에는 장중에 7.3% 하락을 하면서 4.91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주를 매각해서 총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기 자본을 신규로 조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던 우선주 유닛을 0.66달러에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간 비용 자체가 1천만 달러 아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거의 두 자릿대 상승률도 보여줬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래 못 가고 투자 심리에 눌려버립니다. 자, AMC 엔터 4.9달러 거래 마쳤습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죠. 유럽도 1%를 전후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 결국에는 후반 가서 밀려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일과 영국은 1%대 전후에서 하락했고 영국만 0.3%대 밀렸습니다. 이날 가장 덜 밀린 영국에서 악재가 나왔는데요. 영국도 GDP 발표를 했는데 전기 대비해서 0.3% 역성장했습니다. 유로존에 있는 게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그런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악재가 번져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됐고요. 또 장 후반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탄탄해서 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악재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장중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계속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 좀 조정받습니다. 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구리 가격도 1.3%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긴축이 나오게 되면은 사는 사람들이 없다. 즉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8,200달러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했고요. 금 가격도 1,800달러를 넘기게 되면서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계속 밀려 내려오게 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친 거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 결국 여기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나올 바로 내일이죠. 11월 개인 소비 지출, 이제 이것까지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시세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도 기술주, 성장주 특히 부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지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한 점이 오히려 내년 연준에 금리 인상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반전되며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2.2%대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실질 GDP 증가율 확정치는 3.2%로 집계돼 지난달 잠정치였던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3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소비가 큰 몫을 한 가운데 개인 소비 지출 확정치가 2.3% 증가해 잠정치였던 1.7%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고, 이어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2,000건이 증가한 21만 6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22만 건을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점을 보여주면서 이로 인해 내년에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한편 올해 월가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이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빗나갔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코로나 확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수로 인해 증시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월가 전문가들이 제시한 증시 전망치도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빗나갔다면서 지난해 증권사들이 제시한 2022년 S&P 500 지수의 평균 전망치는 5,264로 이것은 어제 마감된 S&P 500 지수의 3,821에 비해 약 40%가 높은 수준이며 월가의 증시 전망치가 실제 지수와 40% 가까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S&P 500 전망치와 실제 지수가 무려 92%까지 늘어난 바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미국 증시가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내년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증권사 18곳의 내년 S&P 500 지수의 평균 전망치는 4,031까지 낮아졌다면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도이치뱅크로 내년 전망치를 4,500으로 제시했고, 반면 BNP 파리바는 내년 전망을 3,400으로 제시하면서 가장 낮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FOMC 위원 일부가 비둘기파 인사로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FOMC 위원 중 금리 인상을 선호하던 위원 3명, 즉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에스토 조지 캔사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물러나고, 또한 중저파로 불리던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역시 내년에는 FOMC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들을 대체해 내년에는 비둘기파 인사인 오스틴 골스비 신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또한 비둘기파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중도파인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와 매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FOMC 위원을 맡게 되는데요. 결국 올해 매파 3명, 중도파 1명이었던 FOMC 위원이 내년에는 비둘기파 1명, 중도파 2명, 매파 1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편 1년에 8번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는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의사 7명, 뉴욕 연은 총재 1명, 지역은행인 연방준비은행 총재 4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방준비은행 총재 4명은 순번제로 1년씩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미국 내 연방준비은행은 총 12곳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제외한 11명의 총재 중 4명이 1년마다 FOMC의 위원직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창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매파 연준 위원들이 좀 많다가 또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내년에는 또 비둘기파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포드, GM, 테슬라 거의 다 전기차 그리고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의 부진함이 나와줬었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중고차 쪽에서 카맥스가 또 부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가 부진한 실적 발표로 오늘 3.7%가 하락해 $57 1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맥스의 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24센트로 시장이 예상치였던 70센트에
무려 65%못 미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85%가 급감했으며 분기 매출은 65억 600만 달러로 시장이 전망치였던 72억 8,5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7%의 역성장을 보였는데요.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과 판매 차량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금리 상승 등 여러 가지 역풍에 실적이 악화됐다면서 회사 측은 자사주 매입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준이 주목하는 상무부의 11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2% 상승이며 이어 상무부의 11월 신규 주택 판매량, 미시간 대학의 12월 소비자 태도지에서 최종치, 상무부의 11월 내구 주문량이 이어지며 내일 발표되는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